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핫한 특징주에 대해 분석하는 특징주 필터링 채널 생생주의 정보토입니다.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소개, 재무제표 분석, 호재와 악재 등을 분석하여 투자할지 말지 고민되는 특징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부는 하기 싫고 떼돈은 벌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투자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다. 알고는 있지만 근데 공부하기 싫고 귀찮으실 겁니다. 여러분 대신 제가 공부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떼돈을 벌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고요. 떼돈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제가 돈 잃지 않으면서 투자하실 수 있도록 특징주들 잘 필터링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펜스타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놀라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애초에 3, 4월 정도로 예상되어 있었는데 2월 12일에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IPO 신청서를 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긴 한데 정확한 상장일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 4월에서 6월로 예상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장이 열리지 않았고 다들 얼마나 근질근질 하셨을까요? 2월 15일 오늘 아침 9시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입니다. 5위에는 장전 시간의 거래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으셨나 봅니다. 6위에는 쿠팡 관련주, 8위에는 주식 개장 시간, 10위에는 KCTC, 13위에는 동방, 이렇게 해서 쿠팡 관련주들이 나와 있습니다. 쿠팡 상장 소식에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었고 동방, KCTC, KTH까지 쿠팡 관련주들은 빠르게 오늘 상한가 문을 닫았습니다. 동방 관련해서는 제가 2월 2일에 영상 찍은 것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튼 쿠팡 관련된 종목들은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다들 많이 올랐는데요. 심지어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라는 기업도 여행 상품을 쿠팡에 직접 공급한다 라고 하면서 상승했다고 합니다. 와, 오늘은 쿠팡에 키읔만 들어가도 오를 기세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려면 기대감만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기업의 펀더멘탈이 받쳐줘야지 꾸준한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의 주가가 지속될 수 있을지 기업, 주가, 재무제표, 그리고 이슈 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기업 소개하겠습니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는 자동차 정비 기기 사업 그리고 선박 관련 사업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뭔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사업 같아 보입니다. 옛날에 헤스본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1991년 설립되어서 각종 자동차 정비 기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2002년에 상장되었는데요. 자동차 정비 기기 사업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차량 정비용 리프트, 냉매 충전기, 휠 밸런스, 휠 얼라이먼트, 타이어 탈착기 등 저희가 타이어 교체하러 가면 보는 수많은 기계들 있잖아요. 그 기계들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헤스본의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2015년 12월 29일에 펜스타 그룹이 헤스본을 인수합니다. 펜스타 그룹은 선박 크루즈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기존 자동차 정비 사업에 크루즈 사업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약간 당황스러운 메뉴가 생긴 겁니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에서 즐길 수 있는 크루즈 상품으로는 부산항 원나잇 크루즈, 현해탄 원나잇 크루즈가 있는데 부산항 원나잇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여객 터미널을 출발해서 태종대, 오륙도, 광안대교 등을 돌아다니며 부산 야경을 보는 상품이고 여기 있는 현해탄 원나잇 상품은 조금 더 멀리 가서 대마도까지 가는 상품입니다. 물론 대마도에서 내리지는 않고 위에서 보기만 하는 상품입니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의 계열사 중에는 오사카로 가는 크루즈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펜스타 엔터프라이즈의 사업별 매출은 어떨까요? 각 연도별로 사업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각각 가져왔어요. 그리고 보기 쉽게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선박 관련 산업은 2019년까지
88억으로 많이 늘었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73억으로 줄었습니다. 자동차 정비기기 사업은 매년 200억 이상의 매출을 일으켰지만 올해는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펜스타 엔터프라이즈의 전체 매출 중에 70% 가까이 되는 매출이 자동차 정비기기 사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다양한 이슈들로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묶이는데 일단은 자동차 정비기기 사업으로 많은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주가는 쿠팡 상장 소식에 같이 순풍을 했고 오늘은 13.8%가 오른 845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기업 분석하다 보니까 장이 벌써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해서 빨리 정보를 전달해 드렸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한 마음 잠시 접어두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의 10년간 주가인데요. 10년 전에는 11,889원 하던 주식이 어떻게 동전주가 되었을까요? 10년 전 헬스본이던 시절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공시와 실적 부풀리기 등이 적발된 적도 있고 부채 비율도 높은데 수익성까지 악화되면서 주가가 정말 쭉 떨어집니다. 2013년에는 상패를 당할 뻔도 했지만 겨우 살아났고 2015년에는 카지노에도 진출할 것이다 라는 소식도 있었으나 이 기간에 펜스타에서 헬스본을 인수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봤듯이 펜스타 크루즈에서도 크게 매출 증대를 일으킬 요소가 없었고 전체 매출 중에 여전히 자동차 정비기기에서 70% 이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금강산 관광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뤄지지는 않았죠. 그렇게 지금의 동전주가 되었습니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의 재무제표 분석해 보겠습니다. 크게 보기 위해서 연간으로 그리고 최근 상황을 보기 위해서 분기로 나눠서 볼 텐데 먼저 연간 재무상태표 보겠습니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에서 헬스본을 인수하면서 신규 선박 사업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부채 비율이 조금 많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시금 관리를 해서 2019년 기준으로는 부채 비율이 61%입니다. 유동부채 비율도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연간 재무 상태상으로는 그래도 나름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연간 손익계산서 보겠습니다. 헬스본을 인수한 뒤로는 꾸준히 선박산업에서 60억에서 70억 정도의 매출이 추가되면서 매출액이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매출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자동차 정비기기 사업의 매출이 좀 줄어들고 이때 심지어 노제팬 이슈도 있어서 선박 사업에서도 매출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매출이 좀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도 2019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영업이익은 27억, 7억, 15억으로 매출 원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낮습니다. 그래도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된 이후로는 2019년까지 계속 흑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기별 재무상태표를 보겠습니다. 자산이 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부채에서 왔습니다. 특히나 유동부채가 늘어난 게 눈에 띕니다.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부채가 늘었다는 겁니다. 분명 아까 연간으로 봤을 때는 유동부채 비율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제는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의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부채 비율도 2019년 기준으로 61%였는데 2020년 3분기 기준으로는 부채 비율이 87.74%입니다. 물론 당장 회사가 없어진다, 큰일이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서 매출이 잘 일어나지 않고 신규 사업 또한 잘 되지 않는다면 위험해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분기 손익계산서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을 받았는지 분기별 매출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헬스본에서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로 바뀌면서 단 한 번도 손실이 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적자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 5일에 회사에서 공시한 내용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이 심하면
이를 공시해야 하는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261% 감소했다고 합니다. 당기 순이익 또한 적자로 전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선박 관련 사업 중에 그 어떤 파트가 매출이 일어났나를 볼 수 있는 사업 관련 매출 현황인데 위에는 2019년이에요. 2019년의 빨간색을 보면 크루즈 여객 운송이 34억, 그리고 선박 대여업이 32억, 여기 있는 식자재, 물품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크루즈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판매해서 얻은 이익이 11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이게 확 줄어든 걸 볼 수 있는데 밑에 보시면 2020년 3분기까지 선박 관련해서 크루즈 여객 운송이 8,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작년엔 34억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밑에는 선용품 물품 공급이라고 해서 아까 물품 판매 그게 11억이었는데 올해 3분기까지는 4억으로 확 줄었습니다. 선박 대여도 3분의 1로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고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여객 운송을 못하니까 화물 운송으로 바꿔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잖아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도 컨테이너 하역을 열심히는 원래는 안 했어요. 여기 파란색을 보시면 2019년에 7억 8천만 원 매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여객 운송을 못하니까 컨테이너 하역에 집중을 해서 40억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이가 없으니까 잇몸으로라도 아주 잘 버텼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또 잘 버틴 건 아니네요. 매출액 마이너스 13%, 영업이익 마이너스 261%, 당기순이익 적자 전환. 잘 버틴 건 아니네요. 지금까지 펜스타 엔터프라이즈의 기업 소개, 주가 분석, 재무제표 분석을 해봤는데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는 선박 사업도 선박 사업이긴 하지만 자동차 정비 사업에서 70% 이상 매출을 일으킬 정도로 그냥 자동차 정비 사업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무제표 분석을 봤을 때는 재무 상태가 그래도 안정적이긴 하나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게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적자로 전환을 했다 정도까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슈 분석을 제대로 해볼 텐데요. 오늘 쿠팡 상장 뉴스로 관련된 주들은 정말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도 여행 상품을 쿠팡에 직접 공급한다 라면서 많이 뛰었는데요. 종목 토론방을 갔더니 다들 엄청납니다. 찬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쿠팡 재료인데 왜 상을 못 치냐? 사면 상을 가야지. 오늘은 몰라서 못 샀고 내일부터 날아갈 거다. 사자! 라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댓글 다신 분은 아마도 같은 분이신 것 같은데 아이디도 같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신 것 같아요. 읽어보면 쿠팡 직접 관련주 중에 가장 시총이 작다. 나스닥 상장 쿠팡 단독 결제주? 펜스타 정고점 3,975원. 이렇게 계속 댓글을 달던데 일단 나스닥이 아니라 뉴욕 증시에 상장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서 봤듯이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는 뭐 결제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은 아닌데 말이죠. 뭔가 좀 찬양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그래도 가겠지. 크루즈가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없지 외국에서는 인기도 많고 크루즈 얼마나 좋은데 펜스타 가자! 를 외치는 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쿠팡에 올라가 있는 펜스타는 대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쿠팡에서 펜스타 크루즈라고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검색 결과가 없다면서 크루즈라고 따로 검색을 해줍니다. 여기 나오는 상품들은 뭐 미국, 유럽 관련된 크루즈고 심지어 이마저도 펜스타랑은 관련이 전혀 없었습니다. 펜스타라고만 치면 어떻게 나올까요? 검색 결과가 없다고 나옵니다. 제가 카테고리를 해외여행으로 놔둬서 그런 거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 카테고리로 다시 펜스타를 검색해봤는데 또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크루즈만 치니까 151개의 결과가 있다고 하고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정동진의 선크루즈 리조트가 나오고요.
뒤로 계속 막 제가 다 넘겨봤거든요. 그러니까 여수 크루즈 여행, 부산 보트 여행 등이 나오긴 합니다. 펜스타 지금 당장 쿠팡에 뭔가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의 거를 다 뒤져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품이 있긴 하네요. 펜스타 크루즈와 함께 떠나는 부산 봄나들이, 여기 있는 대마도 정박도 하는 코스도 있는 원나잇 크루즈 얼리버드 상품. 이런 상품들이 있어서 엮였던 것 같습니다. 회사 분기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대고객 상품 홍보 제고 차원에서 국내 대표 소셜 커머스 업체인 쿠팡, 티몬과도 직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이 정도로 엮을 거면 쿠팡에 있는 모든 업체랑 다 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너가 잘못 분석한 거야. 얘네는 뉴욕 증시로 간다니까? 해외로 갈 건데 해외 상품하면 이제 진짜 장난 아니게 날아가겠지?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크루즈 사업부 소개인데요. 2016년부터 크루즈 사업을 시작했다. 한중일을 중심으로 아시아 크루즈 사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우리는 부산항을 거점으로 열심히 할 거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산항 국제역의 터미널은 부산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밀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이 조감도처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현재 운행하고 있는 회사들 현황입니다. 스타라인, JR 큐슈 고속선, 미래고속, 스시마고속, 대하고속 해운, 부가내리, 고려회리 등 정말 많은 경쟁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펜스타만이 상장해 있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뿐입니다. 심지어 여기는 현재 다 쉬고 있습니다. 부산한 여객 업계가 코로나로 초토화가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한다면 좋겠지만 일단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는 자동차 정비기기에서 매출이 많은 기업이다 라는 점을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목 토론방에서 공감을 6개나 받은 글이 있더라고요. 펜스타 내일 상한가 1,090원이다. 읽어보니까 타 종목들은 2배, 3배 오르는데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는 손가락만 빨고 있다. 아니 여기서 말하는 타 종목은 동방, KCTC 그리고 KTH를 말하는 거겠죠? 아니 걔네는 직접 계약을 맺었고 밀크럼 물류로 장점도 있고 OTT로 장점도 있지만 과연 얘는 진짜 쿠팡 뉴욕 증시 상장 관련주로 묶이는 게 맞을까 싶습니다. 아니 손가락만 빨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를 구글에 검색하려고 하면 여기 옆에 수소 이렇게 딱 뜹니다. 그리고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수소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펜스타 엔터프라이즈에서 2019년 11월에 수소 친환경 에너지 연구소를 개소해서 수소 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갈탄은 다른 석탄 종류보다 수소 생산 수율이 높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어서 친환경적으로 수소 생산이 가능한 석탄이다. 그런데 이 갈탄이 북한에 엄청 많이 매장되어 있다. 북한의 자원과 펜스타 엔터프라이즈의 기술이 융합해서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고 있는데 우리도 열심히 여기서 하겠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그냥 확 늘리고 있습니다. 회사 보고서에 있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조직도인데요. 수소 친환경 에너지 연구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이거 말고는 따로 수소 관련돼서 얘기를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구개발 관련해서는 보고서에 있긴 한데 이건 자동차 정비 관련 연구개발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이마저도 연구소장 1명, 연구원 4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연구개발 비용은 1년에 15억 정도로 매출액 대비 0.64%입니다. 옆에는 연구개발 실적인데 총 46개의 연구개발을 한 게 있는데 이건 다 차량 정비 관련된 겁니다. 물론 북한과 사이가 좋아져서 갈탄을 가지고 오고 그러면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사이가 좋아지는 것도 언제일지 모르는데 또 거기서 갈탄을 캐서 펜스타에 운송하고 그게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까요?
19년도에 한창 북한과 사이가 좋았을 때 금강산 관광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어쨌든 크루즈를 하고 있는 곳이 펜스타라서 펜스타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용해졌죠.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결론 내보겠습니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는 진짜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든 걸어서 단타 소스로는 좋은 종목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기보고서에 쿠팡 한 글자가 있으니 묶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쿠팡 이슈를 봤듯이 이걸로 매출 증대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진짜 무리가 있습니다. 수소 관련해서도 얘네가 북한에서 매장된 갈탄을 빼올 거다 라는 소식도 봤는데, 그래서 수소 관련주로도 묶을 수 있고, 얘네가 크루즈 사업을 하니 금강산 관련주로도 묶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펜스타 엔터프라이즈의 김태만 이사가 부산고 출신의 부산고 총동문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어서 안철수 관련주로도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게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여기 있는 이 많은 소스들 중에서 당장의 회사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당장의 매출 증대를 일으킬 수 있는 소스가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소스가 많으니 개미들 낚기는 아주 쉽습니다. 심지어 동전주입니다. 비싼 우량주보다 소스도 많은 동전주이니 그냥 눈이 쉽게 갑니다. 언젠가 쿠팡이 진짜 상장하는 날이나 수소 관련 정책이 나온 날, 아니면 금강산 관련된 소식이 나온 날, 또 아니면 안철수 당대표 관련된 소식이 나온 날,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주가가 또 기가 막히게 상한가를 가거나 오늘처럼 강한 상승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정말 어려운 기업입니다. 단타를 잘할 자신이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꼭 적어두시고 나중에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셔야 될 점, 단타에서 조져지는 건 항상 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돈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더 원하고, 현재 하고 계시는 생업에 조금이라도 덜 신경 쓰이는 기업에 투자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는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광풍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꼭 충분한 공부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돈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제가 대신 잘 분석해서 특징주 필터링하러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